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영화인데요. 인턴십이라는 영화입니다. 인턴십. 이게 2013년 개봉인 것 같던데 보니까 아무튼 예전에 나온 영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봤는데 영화가 의외로 상당히 괜찮아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일단 근데 인턴십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떠한 현실의 어떠한 흐름들을 생각했었을 때 이 영화를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약간 거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화다. 이 부분이 제일 장점이기는 한데, 근데 제가 그러한 거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화다라는 측면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이 영화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측면에 있어서 영화 자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영화가 주는 어떠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 2013년에 개봉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약간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러한 느낌이지 않나 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지금의 현실을 더 서글프게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 더더군다나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인 이 캐릭터 남자 두 명이 나오는데요. 이 남자 두 명은 진짜 옛날 영화로 치면 덤앤더머와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바보 더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바보스러운 더 바보스러운 어찌되었건 그런 두 바보 커플이 나왔던 영화가 덤앤더머인데, 이 남자 두 명은 진짜 바보는 아니에요. 사실 영업의 세일즈에 있어서만큼은 지극히 천재적인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몸으로 뛰어다니는 90년대형 세일즈맨으로서는 굉장히 최고인 사람들이고, 그러한 세일즈 사업이 계속된다면 이들은 끊임없이 회사를 잘 다니면서 높은 자리까지 승진했었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로서 세일즈의 천재가 맞거든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첫 장면부터가 일단 의미심장하죠. 일단은 엘라니스 모리셋이라고 하는 그 노래 제목이 아이러니였나?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노래 같은데, 그 노래 자체 가사가 상당히 우리나라 말로, 우리 사자성어로 치면 우리나라 말이라기보다 아무튼 세옹지마, 인생은 정말 뜻하지 않게 불행이 행복되고 행복이 불행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느낌의 노래가 나올 때부터 좀 의미심장하죠. 아니나 다를까 영화의 첫 장면은 이 두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그 회사에서의 해고가 이 두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세일즈를 잘하는 영업사원,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두 명의 영업사원, 마지막까지 딴 사람들이 먼저 해고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회사가 일정 규모였다면 어찌되었건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잘렸기 때문에 이 두 영업사원이 해고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회사가 시계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를 세일즈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계 누구도 안 보잖아요. 안 차고 다니잖아요. 지금 시계 안 차고 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불가피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참 좋은 세일즈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우선은 마치 옛날 테크닉, 옛날 기술처럼 느껴지고, 왜냐면 요즘의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문 판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정말 방문 판매 거의 없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어떠한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잘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가 만들어낸 그러한 실업자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들은 구글이라는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취업을 하게 되고, 재취업이라기보다 재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구글 인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리고 다른 컴퓨터 천재들 3명과 구글 관련 직원인데 이 팀을 관리하는 한 명과 그 다음에 이 두 명과 이렇게 만나서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면 구글이 취업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 어떠한 그 컴피티션에, 그 경쟁에 서로 뛰어들게 됩니다.
벌써부터 사실 영화 스토리는 그림이 그려지죠. 굉장히 이거를 클리셰라고 하면 클리셰라고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어떠한 뻔한 스토리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가진 어떤 아날로그의 자질과 이 나머지 그 젊은 멤버들이 가진 이 디지털한 어떠한 자질이 서로 융합을 이루면서 최고의 팀이 되어서 구글에 입사하는 그런 내용 아니냐라고 하면 완벽하게 그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뻔히 그려지는 그림이긴 해요. 근데 뻔히 그려지는 그림이냐 아니냐의 부분이 영화가 좋은 영화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뻔히 그려진다라고 해도 그 과정이 참 유쾌하고 재미있게 잘 다가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영화는 이제 사실은 이제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뻔히 그려지는 그림을 피하려다 보니 과하게 어떠한 오버액션 하는 게 이제 막상 드라마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오히려 지금 이제 막장 드라마나 황당한 드라마에 너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어떤 뻔한 드라마, 뻔한 휴머니즘을 나타내는 이 드라마가 오히려 진짜 휴머니즘으로 나의 어떠한 마음을 포근하게 이제 감싸주는 어떠한 따뜻한 체온을 가진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완벽하게 이제 인턴십이라는 영화는 그 인간의 온도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디지털화된 굉장히 젊은 천재들이지만 이미 이들은 사실은 생기를 많이 잃어버릴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덮친 상황에서는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대학생 특유의 젊은이들 특유의 역동성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 굉장히 암울한 어떠한,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 정말 내가 낙오자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여기서 일어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정해지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상당히 찌들어버리고 오히려 이른바 삶을 오래 산 사람들보다 더 어느새 이제 자기도 모르게 비관주의가 되어버린, 혹은 약간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젊은 꼰대가 되어버린 그러한 측면들의 어떠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젊은 꼰대라는 말도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고 한때. 근데 지금 지극히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글에 이 도전을 한 이 사람, 이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막 진취적이고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냉소적이고 어떤 뭐랄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지만 아무런 인간미도 없는 그러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혹은 이미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상실되어진, 상당히 오히려 반대로 이 회사 잘린 이 두 세일즈맨이야말로 오히려 더 뭔가 그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게 완전히 반대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세상을 오래 살고 회사에서 잘려본 이런 우울한 중년이야말로 오히려 이제 많이 지쳐있고 무기력해야 되고, 얘네들이 오히려 이제 더 세상물 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라도 어쨌든 더 희망을 가지고 이제 더 에너제틱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얘네들이 오히려 이 중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이 중년들이 에너제틱하게 뭘 하려고 하니까, 너희 본인들, 이 젊은 애들이 이제 얘네들한테, 아저씨들이 우리 20대를 아느냐. 지금 우리의 몇 퍼센트, 영화에서 아마 25%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25%는 다 취업이 안 되고 전락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그런 어떠한 뭐 열정과 뭐 그런 어떤 신나는 어떠한 그 에너지 발산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능하겠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이제 20대 때 상당히 꺾여버린, 그야말로 이제 세상에 찌들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되죠. 오히려 이 세일즈맨들이야말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마치 20대처럼 뭔가를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그 시절에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팀이 정말로 에너제틱하게 뭔가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잃지 않고 뭔가를 해나가자라는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던지고 싶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2013년인데 그때만 해도 또 이 메시지가 이미 그때 한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무슨 드라마 중에 공룡 선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 제목이 공룡 선생인 이유는 요즘 시대에 그런 선생님은 없다. 그런 선생님은 진짜 옛날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그런 진짜 공룡 같은 선생님이다. 라고 해서 공룡 선생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공룡 선생을 어찌되었고 무섭긴 하지만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이제 묘사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인턴 사원, 중년 인턴 사원 두 명이야말로 2013년에 개봉할 때조차도 이미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공룡 같은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영화다 보니까 뭔가 꿈과 희망의 어떤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얘들아 우리가 좋은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은 모든 걸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캐릭터들 같은 느낌이다 해서 이미 약간 시니컬하게 봐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는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좋아해서 가기 때문에 성과가 이뤄내는 그 과정들이 하나의 이제 오락 코믹 영화로서 굉장히 이제 완성도 있게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다 보고 났을 때의 모습인데, 제가 보았을 때 2013년에 이 영화를 보고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어떤 따뜻한 체온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열정에 불을 붙여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까지 생각이 변해서 영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2014년에도 한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했을 텐데, 지금 2021년 바로 지금 이 순간,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덮친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영화는 영화 자체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메시지를, 영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상당히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서글픈 어떠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어떤 전 세계가 이제 약간 이제 좀 혼돈의 시대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들이 있죠. 지금 이제 아프간 사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어찌되었건 미국이 어떠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철수했는지의 부분을 이제 뭐 많은 분석들이 있을 것이고 뭐 할 텐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그러니까 철군이 옳았냐 안 옳았느냐를 일단 둘째 치더라도 철군하는 어떠한 모습 자체가 상당히 뭔가 이제 미국답지 않은 어떠한 세련미가 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어찌되었건 미국은 싫든 좋든 리더국이었는데, 어떠한 리더국이 어떠한 그 리딩을 하는 나라가 어떠한 뭔가를 철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제 일종의 목숨 건 세레머니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의식이 상당히 생각보다 우왕좌왕 흘러가면서 조금 뭐랄까요, 어떠한 그 질서 없이 뭔가가 얼레벌레 진행됐던 그런 느낌 자체가 이미 앞으로 진행될 전 세계의 어떠한 혼돈의 어떤 징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꾸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이 행복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중산층이 많아짐으로써 경제가 더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시대라기보다는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기계화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뭐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뭐 그 특정 개인의 취향에 맞는 어떠한 소량 생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뭐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가게 될 텐데, 문제는 포인트는 이제 어쨌든 기계의 발달은 이 영화에서도 나오죠. 인턴십에서조차도 사람 쓰는 것보다 이제 기계 쓰는 게 더 싸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 영화 회사 문을 닫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공룡 같은 두 친구가 이제 시대적으로 그래도 뭐 어떠한 사람의 가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떠한 경영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생존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사실은 이제 공감되진 않죠. 그냥 영화로 볼 때 웃으면서 볼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어찌되었건 새로운 변화, 어쨌든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가져오는 이 새로운 변화가 앞으로 이제 인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어떠한 정립이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고,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더더욱 슬픈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한 인간으로서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 보니 그 시대를 살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다? 오히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사실
이공계가 되었든 인문계가 되었든 간에 우리의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끊임없이 사유하면서 철학을 했던 그야말로 철학적 인간이기 때문에 발전을 해온 부분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기계로 가면서 AI까지 나오게 되면 인간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철학의 빈곤이 시작되게 되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철학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이 점점 더 빈곤해지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마치 엄청난 적응이고 그 외에 깊이 있는 철학이나 인간 본연의 특성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것이 다 구시대적, 시대착오적,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사는데 걸리적거리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상황이 되어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점점 시대는 혼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혼돈 속에서 인간의 어떠한 이정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간 본연의 어떠한 철학은 점점 더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찌되었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인류가 번영의 시대로 간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어떤 큰 시련을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이 시기에서는 오히려 이 인턴십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의 두 주인공은 정말 그냥 영화 속 인물에 지나지 않는 그냥 피터팬, 네버랜드의 피터팬에 지나지 않는 느낌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아 그래 나도 한번 더 인간미를 갖고 더 해볼 테야 라고 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거의 지금 상당히 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예측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떠한 좀 서글프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았을 때 어쨌든 인류는 어차피 지금 또 한번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도전과 시련은 일단은 크게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3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이제 가야 되겠죠. 대공황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엄청난 시나리오 막 빅뱅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떠한 아비규환적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순조롭게 최대한 핸들링을 해가면서 컨트롤을 해가면서 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보한 그것은 어찌되었건 이 희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이고 옛날 클리셰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의 진짜 변하지 않는 답은 결국 그 클리셰 속에 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변하지 않는 정말 진부한 클리셰잖아요. 봄이 왔다가 겨울 좀 오면 안 되나? 근데 아무튼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와야 되고 가을이 와야 되고 결국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거든요. 겨울이 왔는데 바로 가을, 여름, 봄 거꾸로 가볼 수도 있는데 안 그러거든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이정표는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계가 인간을 정말 100% 완벽하게 대처하는 즉 우리가 기계와 다를 바 없는 형태가 된다면 그때는 인류는 멸종이 될 것이다. 오히려 기계 인류가 번창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야말로 네안데르탈인이 새로운 호모사피엔스 종족이 생김으로써 네안데르탈인이 생존 경쟁에서 사라지는 어떠한 그러한 형태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번성하게 된 형태 그러한 어떠한 만약에 진화론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우리를 잡아먹을 어떠한 그러한 어떤 진화적 생물체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뭐를 잃게 된다면 우리가 인간성을 잃게 된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순간 정말 꺼져가는 촛불처럼 불빛이 희미하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한순간에 어떠한 정말 이 인턴십에 나오는 두 남자 주인공 중년 남자처럼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우리가 깊이 있게 철학적 사유를 함으로써 천박하게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를 깊이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 인류가 지속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턴십이라는 영화를 한번 웃으면서 재밌게 본 다음에 한 번쯤 나도 저런 어떠한 공룡이 한번 되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시대가 흘러서 공룡을 멸종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나 그 어떤 시대의 변화에 어떠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변화된 형태에서의 어떠한 한 거기에 가장 적응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몇 가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공룡처럼 변치 않을 인간에 대한 가장 선한 믿음과 어떠한 우리가 가져야 될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가장 순수한 인간 본연에 대한 신뢰와 사랑 이것을 지켜나가야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짜 공룡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철학이라고 하는 깊이 있는 그 어떠한 시대적 유산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그것이 공룡 시대의 어떠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우리의 열쇠를 담은 변치 않는 진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우리는 진짜 공룡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진화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하는 그러한 부분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뇌를 활용한 몸부림이었잖아요. 그거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거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흔히 쓰는 표현처럼 그야말로 가축들과 같은 그런 어떠한 말초적 본능에만 충실한 어떠한 생물체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그 사피엔스적 기능을 AI에다가 100% 넘겨버리고 우리는 스스로 동물 농장의 동물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가 될 때,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선 그 트리플 사피엔스가 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다음 인류의 문을, 생존의 문을 열어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좋은 영화 인턴십이었습니다.